잠깐만요. 지금 하신 거 멈추시고 손가락 2개만 여기 대보세요. 오늘 13년 동안 턱과 얼굴 구조를 진단해 온 제가 이 악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 바로 아래 관자놀이 아래쪽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를 한번 꽉 물었다가 풀어보세요. 뭐가 툭 하고 올라왔죠. 그게 턱을 무는 근육입니다. Bite down. Keep biting down. Feel those muscles contract. 이제 손은 그대로 두시고 입을 편하게 한번 다물어 보세요. 손끝이 아직도 밀려 있나요? 우리는 이 악물기에 대해 세게 무는 경우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세게 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닿아 있느냐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습관은 당장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턱이 조금 뻐근한 정도는 참을만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몇 년이 지난 후에 오십니다. 치아가 깨지거나 턱이 아파서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얼굴선도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입술이 다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치아들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살짝은 좀 벌려져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턱에 힘을 빼고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는 입술이 자연스럽게 닫혀 있어도 위아래 치아가 계속 맞닿아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치아가 계속 닿아 있다는 거는 그만큼 턱 근육이 완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술은 편하게 닿되 치아 사이만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턱이 쉬는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위아래 치아는 보통 음식을 씹을 때 그리고 침을 삼킬 때 주로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치아가 서로 닿아 있지 않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보통의 경우에 하루에 얼마나 다 있나요, 치아가?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하루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4시간 중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한 1%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9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 치아가 떨어져 있는 원래 상태란 뜻이죠. 근데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그건 이 습관이 아프다고 알려주는 방식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턱이 뻐근하다든지 두통이 자주 있다든지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서,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세가 나빠서.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잠, 스트레스, 자세까지는 다들 의심하는데 치아들이 붙어 있는 그런 습관은 아예 후보에도 없습니다. 이를 세게 무는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오래 붙어 있는 건 통증이 생길 만큼 세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순간에는 대부분 다른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TV같이 화면을 볼 때,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혹시 일하실 때 일을 악무세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를 악무입니다. 이게 특히 힘을 많이 쓰는 발치나 집중을 할 때 제가 이를 악물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턱이 좀 아픈 편이고요.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진료를 볼 때 몸에 남아있는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흰 선들이 볼 안쪽에 선처럼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맞물리는 높이에 따라 가로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혀 가장자리에 치아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눌린 자국입니다. 물결처럼 굴곡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아 씹는 면이 평평하게 달아있는 모양들이에요. 원래 치아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는데 점점 닳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금니가 평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앞에 두 가지는 입을 벌리고 보시면 보이는 편인데, 세 번째는 눈으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인다고 해서 확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증상들과 이런 흔적이 같이 있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그런데 흔적이 남는 곳이 입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볼이나 혀, 치아에 남는 자국이고요. 그런데 정작 그 힘을 계속 쓰고 있던 건 근육입니다. 근육은 반복해서 쓰면 그만큼 발달하게 되고요. 팔이나 다리랑 다르지 않아요. 운동을 계속하면 두꺼워지는 것처럼 턱 근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루에 조금씩 몇 년 동안 쓰이면 그 근육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악물기 많은 얼굴뼈가 쉽게 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뼈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작근, 근육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턱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면 보통은 이 순서로 생각하십니다. 턱이 넓어 보인다. 근육이 크다. 그러니까 근육을 줄이죠. 얼굴선이 달라지는 게 문제의 시작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오래 반복해온 습관이 있었고 달라진 얼굴선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크기만 줄이기 전에 왜 근육을 계속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육을 계속 쓴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1단계, 지금 이 순간 입을 편하게 다물었을 때 위아래 어금니가 닿아 있는가? 턱이나 관자놀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치아를 떼었을 때 오히려 어색한가를 1단계로 평가하셔야 되고요. 2단계, 평소 습관 업무에 집중하면 이를 붙이거나 무는가? 운전할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가?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이를 깨무는가? 운동할 때 필요 이상으로 턱에 힘을 주는가? 한쪽으로만 짚는 편인가? 그리고 3단계, 몸의 신호가 아침에 턱이나 관자놀이가 뻐근한가 원인을 알기 어려운 두통이 반복되는가? 입을 벌릴 때 턱에서 소리가 나는가? 볼 안쪽이나 혀 가장자리에 자국이 있는가? 한쪽 턱이 더 단단하거나 발달해 보이는가? 최근 하관이 전보다 넓고 강해 보이는가?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확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습관 쪽과 증상 쪽이 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딱 한 문장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입술은 붙여도 치아는 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술을 편하게 닫으시고요. 위아래 치아를 살짝 떼세요. 턱과 관자놀이에 들어간 힘을 빼시고 숨을 한번 내쉬세요. 네, 지금 이 상태가 턱이 쉬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하루 종일 이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신경 쓰는 건 불가능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알아채는 횟수를 늘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드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하루 3번 맞추시고 알람 문구를 이렇게 적어두시는 겁니다. 지금 치아가 닿아 있나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닿아 있었다면 그건 지금까지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챌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습관 교정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턱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때, 턱이 걸리거나 움직임이 제한될 때, 치아가 닳거나 깨진 것이 의심이 될 때, 생활 습관을 바꿔도 통증과 두통이 반복이 될 때 지금 한 번 더 해보세요. 입을 편하게 다물고 손끝이 밀려 있는지 밀려 있지 않다면 그게 턱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입을 벌리고 계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턱이 넓은 이유가 전부 이 악물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턱이 자주 뻐근하고 머리가 아픈데 얼굴선이 달라진 것도 같다면 근육을 줄이는 방법부터 찾기 전에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달라진 다음에 원인을 찾는 것보다 턱이 작은 신호를 보낼 때 알아채리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열치홍 홍 교수였습니다.